4개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 도전을 할 때 독하게 바디 프로필도 한 번 더 찍어볼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바디 프로필 전문 사진사한테 맡겨서 몸도 좀 태우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냥 사진 한두 장이 아니고 사진첩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60대의)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디 프로필을 3번 찍었습니다. 그 3번 각각에 아주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 바디 프로필은 사실 평소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우리 모든 직장에서는 그 연말에 송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과 송년회에 그때 의사, 간호사, 직원, 여러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사하고 그래서 포도주도 몇 잔하고 좀 기분도 좀 얼큰해진 상태에서 문득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형이 귀여워서 했던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하여튼 내가 내년에 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상반신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누가 그걸 심각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약속을 송년회 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보내냐 이렇게 따지고 들 사람도 있을 리가 없고 말이죠. 근데 다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한번 해본 거죠. 제가 성격적으로 어떤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 약속을 하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 또 어떤 형식으로 했던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좀 애를 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또 그 몸을 만들어서 한번 상반신을 노출시켜서 한번 바디 프로필을 만들겠다. 그 자체가 동기가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또 열심히 지켜보려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준비를 위해서 운동을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작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전문 사진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또 바디 프로필에 대한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조금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그나마 평소에 사진에 좀 취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던 레이던트가 한 명이 있어서 몰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 주겠나. 그러니까 그 레전드가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수술하는 장면 사진 같은 거는 자기가 잘 찍지만은 이런 바디 프로필은 경험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보고서라도 공부를 해서 찍어 볼 테니까 한번 교수님은 하여튼 병원 앞 사진관에 방 하나만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요일 어느 날 그야말로 아마추어 사진 촬영가 그리고 아마추어 바디 프로필 대상자가 만나가지고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몸에 바르는 기름도 무슨 전문 기름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집에 있던 적당한 기름 하나 갖고 와서 바르고 몸을 태우고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러니까 말이죠. 방한칸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들 중에서 비교적 잘 나온 사진 2장을 인화해가지고 그걸 약속했던 저희 관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정말 몸이 참 대단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연구실에 조금 레전드가 또 기념으로 좀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방에 걸어 놓았더니 그걸 어느 신문기자가 어느 날 방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이거는 기사가 될 것 같아. 자기가 저걸
기사시켜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체에 보도된 것이 그때부터 이른바 몸짱 의사, 몸짱 교수로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어 공부를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 외국어 공부의 경우에 제가 뭐 미래 계획이 있는 거나 지금 당장 현실 생활에 무슨 생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잠시 재미는 반짝하는 거고 그 누구나 외국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뭐 매일 뭔가 좀 외워야 되고 외운 게 또 머리에 남아 있질 않고 말이죠. 또 속절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목표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거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취미로 하고 있었던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4개 외국어 고급 능력시험 다 능력시험이 있죠. 한국에서 하는 그걸 1년 안에 그렇게 3, 4개월 간격으로 다 합격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계기죠. 그걸 젊은 사람들도 대학생들도 하나의 외국어도 그걸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고급 능력 시험들을 3, 4개월 간격으로 4개를 1년에 한꺼번에 하겠다. 그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왕이면 더 독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과 동시에 바디 프로필을 한 번 더 찍어보자. 왜 그러냐면은 처음 바디 프로필을 이야기 드린 대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몸도 제대로 태우지도 못하고 조금 다이어트도 부족했고 말이죠. 그래서 이왕 그 1년에 그 4개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 도전을 할 때 독하게 바디 프로필도 한 번 더 찍어볼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바디 프로필 전문 그 사진사한테 맡겨서 이제 몸도 좀 태우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냥 사진 한두 장이 아니고 조금 사진첩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뭐 낮에는 다 병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가 잘 되어야만 두뇌 활동이 돼야 되는데 굶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줄인 배를 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쓰라린 그 추억이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타계 외국 시험에서도 기적적으로 다 합격했고 동시에 두 번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바디 프로필 사진첩은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중앙일보에 사진첩이 기사화가 됐는데 톰 뉴스로 사진첩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톰 뉴스 바로 밑에 있던 기사가 속보 오바마 대통령 재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던 기사보다도 그 위에 탑뉴스로 게재가 되었으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편집 그 데스크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보다 더 가치가 있는 더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은 정년 퇴임을 기념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때는 오랜 흉부외과 의사 생활을 마친다. 공식적으로 끝내는 기념으로 아래는 수술복을 입고 그런 컨셉으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찍은 사진이 주간조선이라는 주간지에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진은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 배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 배우인데 해리슨 포드가 그 사진을 들고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3번의 바디 프로필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도전은 어떤 게 있나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취미로 하고 있는 어학 공부에 관한 것인데, 지금 어학 공부라는 것이 고산 등반과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서, 고산 등반은 히말라야의 어떤 산을 올랐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 추억만으로, 그 업적만으로 큰 영광이지만은, 어학 공부는 과거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수준에 올랐다는 전혀 과거의 희미한 추억일 뿐, 그게 영광이나 영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4년간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를 4년간에 걸쳐 어학연수를 현지에서 함으로써 열심히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애썼던 보람도 다 희미한 추억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학에 관련된 다음 계획 또는 다음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4개 언어, 내가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4개 언어를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가장 피크 수준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갔던 그 수준에 동시에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목표고요. 2번째, 운동에 관련된 것은 역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지금 새삼스럽게 젊은 시절보다 더 멋있는 근육을 만들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상태, 근육의 그 상태를 가급적 아까 질문하셨듯이 느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제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언젠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책은 전에 나온 해내려는 마음은 넓지 않는다라는 책의 후속편이 사실 됩니다. 해내려는 마음은 넓지 않는다라는 책은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 드린 뭔가 마음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느리게 저속 노화를 향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논인의 마음가짐을 갖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언젠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4년간에 걸쳐서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 어학연수를 했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지적 활동, 노년에도 절대 젊은이 못지않게 강력한 머리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그런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서 제 개인 유튜브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만은 유튜브의 이름은 파워시니어 김원곤 TV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한번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저의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